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에세이스트 글재주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살아 숨쉬는 그리움에 관한 두 편의 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리움이 머무는 곳은 제주 삼방산의 풍경 속에 스며든 애틋한 갈망을 그려냅니다. 연노랑 유채꽃이 일렁이는 초록바다, 하염없이 바다를 응시하는 산의 모습, 이 모든 풍경은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의 표상이 됩니다. 마치 망부석처럼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용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애절함이 마음을 두드리죠. 작가는 자연의 풍경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사랑의 아픔을 그려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늘 이러하니까. 이 문장에 담긴 뭉클한 진실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 계란 프라이는 제가 쓴 책 낱말의 질감에 수록된 작품으로 소박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에서 너무 늦게 깨달은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반지하 단칸방, 쌀밥 위에 올려진 노란 계란 프라이, 케첩을 뿌리던 어린 손. 이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세월이 지나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미끄러지게 하는, 서로 다른 시간선에서 서로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부모와 자식의 어긋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풍경을 그리지만 모두 우리 삶에 스며든 그리움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하나는 대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다른 하나는 소소한 일상의 따스함 속에서 찾아낸 그리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어떤 순간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이 두 편의 글과 함께 잠시 여러분만의 그리움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리움이 머무는 곳. 초록바다에 연노랑 파도가 일렁인다. 겨우내 차가운 인고를 겪어낸 까닭일까? 여린 색채는 끈적하고 거센 바람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푸른 줄기에 매달려 유유자적한다. 이른 봄의 기운을 한껏 머금은 4월의 유채꽃이란 이리도 여유롭다. 꽃 한 송이마다 한 계절이 머물러 있으니 오죽할까. 그러므로 봄의 숨결은 무겁다. 공기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온기의 결정들, 마치 초코칩 쿠키의 형상과 같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비슷한 형태는 유사한 기능을 발휘한다지. 그래서인가 보다. 봄이 흐드러지게 박혀있는 유채꽃밭을 보며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달콤한 맛을 느끼는 이유가. 제주 서귀포시 삼방산 밑동, 유채꽃이 만발한 어느 카페에 앉아 달짝지근한 코코아를 마시며 바다를 응시한다. 자연스레 주변 풍경은 아웃포커싱되고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화한다. 오직 중심을 전력으로 지향하도록 최적화된 상태랄까.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한다. 인간의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 그렇게 진화했으니까. 이건 달리 생각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무언가 계속 거슬린다. 흐릿한 잔영 어딘가. 애처롭게 허우적거리는 저 손길은 대체 뭘까? 얼추 보니 산이 바다를 향해 손을 쭉 뻗은 형상이다. 어깨에서 손에 이르는 굴곡이 예사롭지 않다. 곳곳에 보이는 돌덩어리가 비늘이어 가시의 형태. 자세히 보니 용의 등줄기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저 조그마한 능선 따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전설의 용식이나 되는가 싶지만, 과거 햇살 좋은 어느 날 나는 용의 머리를 보았고 그 촘촘한 지층의 비명을 들었고 그에게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파도의 숨결을 경험했기에 눈앞에 저 능선은 내겐 용이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마치 망부석처럼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용. 그는 대체 무엇을 갈망하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해변과 수면의 경계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어보니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 조그마한 섬 하나, 아니 두 개의 섬이 서로 마주보는 형상. 형제섬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 눈에는 그것이 둘로 쪼개진 용의 구슬. 게다가 한쪽은 바스러져 중요한 무언가가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 그건 아마 용이 가진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었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슬픔이 두 동강 나면서 염분 섞인 눈물이 새어나왔고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 탓에 주변의 바닷물이 유난히 짠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온기를 머금은 눈물이 사라졌기에 용은 그렇게 얼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유일한 목격자는 아마도 산. 하늘과 맞닿은 이 장엄한 산은 슬픔이 바스러지는 광경을 지켜봤을까? 그렇다면 이곳은 시간이 멎어버린 현장이다. 슬픔의 부재는 죽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온기마저 결빙된 그리움의 전시장이 된다. 하지만 방문자는 없다. 진실은 수많은 관광객의 셔터 소리 너머로 은폐된 까닭이다. 프레임 밖에 자리한 무언가처럼. 응어리가 쌓이면 병이 된다지. 그리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눈 없고 귀 없고 입 없는 누군가의 그리움은 어찌해야 할까? 나는 삼방산에 핀 유채꽃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바람 때문에 기이할 정도로 휘청이면서도 끝끝내 색채를 놓치지 않는 꽃의 생명력. 이건 삼방산이 양팔을 쭉 뻗어 전력으로 키워낸 마음이다. 바다 너머 외로이 떠있는 그리움에 그동안 모아온 온기를 전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몇 번의 눈과
헤아릴 수 없는 비바람을 견뎌낸다. 시간이 흘러 봄의 숨결이 무거워졌을 때 그는 그동안 모아온 봄을 외딴 섬으로 밀어낸다. 자신의 품에서 온기가 사라져도 괜찮다. 텅 빈 마음에 따가운 초록이 들이쳐도 개의치 않는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늘 이러하니까. 그렇게 헌신은 누적되고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른다. 형질이 바뀌는 순간 나는 목격하고야 만다. 어머니의 살을 깎아 만든 한 계절이 아이의 섬에 연노란 꽃을 피워내는 풍경을. 두 번째 이야기, 계란 프라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더는 이어 부르기도 부끄러운 낡은 유행가. 인용하긴 싫지만 당시 우리 집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명료한 문장은 찾지 못했다. 반지하의 단칸방. 방에는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방을 나가면 바로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다. 반지하 입구에는 나무로 조악하게 만들어진 작은 데크가 있었는데 그 한평 남짓한 공간이 우리의 마당이었다. 동생과 나는 초등학교에서 반지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벗어던지고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골목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정쩡한, 차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폭.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좁아터진 그 골목에서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 비석치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나이 먹기를 하며 놀았으니 어찌 됐든 그 골목은 나에게 사회성을 길러준 역사적인 장소였다. 엄마가 저녁 다 됐으니 들어와서 밥 먹으라 부르신다. 사실 누구의 엄마인지는 모르겠다. 엄마들이 자녀를 부르는 목소리는 왠지 모두 똑같은 것 같다. 어쨌든 누군가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나는 동생과 함께 단칸방으로 들어가고 라면 상자를 닮은 안전뱅이 책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밥을 먹는다. 엄마는 일명 계란 케첩밥을 자주 해주셨다. 동생과 내가 잘 먹었기 때문이다. 녹그릇에 갓 지은 쌀밥이 담기고 샛노란 반숙 계란 프라이가 밥 위에 올려진다. 윤기 나는 밥과 아슬아슬하게 형체를 유지하는 노른자가 잘 어울린다. 평화롭다. 나는 아이였으므로 괜한 질투심에 케첩을 마구 뿌린다. 엄마는 차분하게 간장 한 숟가락을 뿌려주시고 나는 마구 비빈다. 그땐 왜 그랬나 싶다. 그냥 숟가락으로 살살 베어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치기 어린 마음은 이토록 예측 불가다. 엄마의 마음이 치기 어린 마음을 부드럽게 감싼 다음 내 뱃속으로 들어간다. 감각이 예민해지는 순간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몹시 정확한 말이다. 나는 창틀에 붙어있는 거미줄을 보고 갈색 장롱 위에 쌓아 올려진 장난감 로봇 세트를 본다. 바닥에 널브러진 레고 조각들. 아빠는 스포츠 경기를 보고 계신다. 그러고 보니 고개만 휙 내저었을 뿐인데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인다. 동생이 웃을 때 나오는 보조개가 기억 모양이란 것도, 아빠가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고개를 살짝 기우뚱하신다는 것도, 엄마가 단칸방 구석에 앉아 반찬 없이 밥만 드시는 것도. 그때 보지 못했던 장면을 이제야 본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 느꼈어야 할 감정을 이제야 느낀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 해야만 했던 말을 이제야 한다. 어리석게도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랑해 라는 말. 가난했지만 가난함을 전혀 모르고 살게 해준 나의 부모님. 그분들은 들었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셨다. 받으셨어야 할 마음을 받지 못하셨다. 보셨어야 할 장면을 보지 못하셨다. 부모와 자녀의 시간은 매번 이렇게 어긋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을 빗나가게 하는, 들어야 할 말을 미끄러지게 하는, 서로 다른 시간선에서 서로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그들은 평행세계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그날에 못 박혀있는 못난 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다른 세계에 잠시 놀러가신 엄마가 돌아오시면 자신의 계란 프라이를 엄마의 밥 위에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그리움이 머무는 곳과 계란 프라이 두 편의 이야기는 각자 다른 색채로 그리움을 담아냈지만 모두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움은 때로는 제주의 유채꽃처럼 화려하게, 때로는 어머니의 계란 프라이처럼 소박하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삼방산이 바다를 향해 손을 뻗는 형상처럼 우리의 그리움도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이 머무는 곳에서 작가는 슬픔의 부재는 죽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리움이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계란 프라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을 빗나가게 하는, 들어야 할 말을 미끄러지게 하는, 서로 다른 시간선에서 서로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긋남은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말, 보여주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리움으로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리움이 살고 있나요? 제주의 푸른 바다를 향한 삼방산의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계란 프라이 같은 소소하지만 깊은 일상의 그리움일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그 그리움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말할 수 있다면, 아직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움이 되기 전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움에 힘들어하는 당신께 제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주에서 글재주꾼이었습니다.